에어비앤비, 우버, 엣지. 지금은 정말 거대한 기업들이죠. 근데 이 회사들 대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바로 이 성공적인 마켓플레이스들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성공 전략집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바로 이 회사들을 만든 창업자들과의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마켓플레이스가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간단해요. 수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사람이랑 공급,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돈이 오가게 하는 거죠.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맞아요. 여행객이랑 집주인을 연결해 주는 에어비앤비 같은 거요. 좋아요.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때 정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진짜 모든 창업가들이 사업 딱 시작할 때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건 파는 사람, 즉 공급자가 없는데 손님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누가 와서 물건을 팔려고 하겠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딜레마에 딱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닭과 달걀 문제, 이걸 어떻게 깨부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성공한 마켓플레이스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똑같은 4가지 단계를 밟았다고 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 4단계가 뭐냐면요. 첫째, 마켓플레이스를 아주 좁게 제한하고, 둘째, 공급과 수요 둘 중 하나를 딱 정해서 집중하고, 셋째, 초기 공급을 먼저 만들고, 마지막으로 초기 수요를 끌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요. 바로 시장을 아주 작게 제한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전국 전 세계를 상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미니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거죠. 방법은 2가지예요. 만약 우리 서비스가 직접 만나야 하는 거라면 지역을 좁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로버는 딱 시애틀 한 도시에서만 시작했어요. 반대로 우리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다 해결된다? 그럼 카테고리를 좁히는 거죠. 행사 티켓 플랫폼인 이벤트 브라이트는 오직 기술 관련 행사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시장을 좁혔으면 2번째 단계, 공급과 수요 둘 중에 어디에 집중할지 딱 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성공한 마켓플레이스 중에 무려 80%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바로 공급이었습니다. 압도적이죠?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배달앱 도어대시의 말을 들어보면 이유가 명확해져요. 우리는 항상 레스토랑, 즉 공급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그들이 바로 수요를 만들어내니까요. 딱 와닿죠? 결국 좋은 식당, 좋은 물건이 있어야 손님이 온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닭과 달걀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실제로 초반에 그 소중한 공급자들과 첫 고객들을 어떻게 데려왔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기 공급을 어떻게 확보했나? 여기서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대단한 기술이나 성장 해킹 같은 걸 썼을 것 같죠? 아니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직접 발로 뛰는 영업이었습니다. 무려 60%의 회사들이 이 방법을 썼다고 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했다고 싶을 정도예요. 식당 예약 플랫폼 오픈테이블은요, 말 그대로 자기네 예약 시스템 기계를 들고 식당 문을 두드렸고요. 우버랑 에어비앤비는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중고거래 사이트 아시죠? 거기에 이미 올라와 있는 운전자나 집주인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했어요. 또 리프트는 친구 추천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2자릿수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공급은 그렇다 치고 고객, 즉 수요는 어떻게 모았을까요? 여기는 또 이야기가 좀 달라요. 공급 쪽이랑은 완전 반대죠. 초기 고객을 끌어모은 가장 강력한 힘은 단연코 입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공급에 집중한 노력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보세요. 에어비앤비 성장의 절반이 사람들이 야, 여기 좋더라 하고 얘기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벤트 브라이트는 행사 주최자들이 자기 행사 홍보하려고 링크를 뿌리니까 저절로 새로운 사용자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썸택이라는 회사는 더 드라마틱해요. 성장의 80에서 90%가 검색 엔진 최적화, 즉 SEO에서 나왔는데 이 비결을 알려준 전문가를 창업자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니 진짜 인생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공한 회사들이 쓴 성장 전략, 평균 몇 개였을 것 같으세요? 딱 2.5개였습니다. 진짜 효과 있는 두세 개를 찾아서 거기에 그냥 오리는 거죠. 좋아요. 우리한테 맞는 두세 가지 핵심 전략을 찾아서 이제 막 회사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레벨로 가야겠죠? 일단 이 성장 바퀴가 돌기 시작하면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스케일업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가 우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즉 병목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아내야 해요. 조사해보니 40%는 계속 공급이 부족했고 20%는 반대로 수요가 부족했대요. 나머지 40%는 시장이나 카테고리에 따라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그로퍼브나 에어비앤비 같은 큰 회사들은 이걸 계속 추적하는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스케일업하는 단계가 되면요, 전력도 확 바뀝니다. 초반에 했던 그 발로 뛰는 영업 같은 건 이제 못 하잖아요. 이걸 확장 가능한 방법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1등 공신이 되는 게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를 보고 누가 클릭하거나 물건을 사야만 돈을 내는 아주 효율적인 광고 방식이죠. 실제로 우버 성장의 절반이 바로 이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회사가 막 커지면 품질 관리가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이 똑똑한 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버의 별점처럼 아주 명확한 품질 기준을 만들고요. 둘째, 에어비앤비가 12개짜리 체크리스트를 쓰는 것처럼 처음 들어오는 공급자들을 아주 꼼꼼하게 교육시킵니다. 셋째, 검색 순위를 활용해서 잘하는 사람들을 위로 올려주고요. 마지막으로 로버가 강아지는 어디서 재우실 건가요? 라고 묻는 것처럼 품질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핵심 질문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 품질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도어대시의 이 말이 정말 재밌게 보여줘요. 감자튀김이랑 버팔로 윙을 뜨겁고 바삭하게 배달하는 거요? 그건 우리 업계의 흰 고래 같은 거예요. 잡기가 정말 힘들죠.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그 전설의 고래처럼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성장의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기업들의 창업자들이 시간을 되돌려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뭘 다르게 했을까요?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값진 조언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놀랍게도 거의 모든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가장 큰 후회,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더 집중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어요. 이것저것 새로운 거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 핵심 비즈니스에 더 빨리, 더 깊게 파고들지 못했던 걸 가장 아쉬워한 겁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뼈아픈 후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룹허브는 초반에 돈 좀 더 공격적으로 쓸 걸 하고 후회했고요. 오픈테이블은 모든 식당을 다 우리 플랫폼에 넣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옐프한테 시장을 뺏긴 걸 아쉬워했어요. 또 엣지는 데이터 분석을 더 빨리 시작했어야 했는데 하고 땅을 쳤고, 리프트는 우리 기사님들한테 사업 결정을 좀 더 잘 설명하고 공감해 줄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 전력이 담긴 플레이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어요. 이 값진 교훈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